제가 지금 TV 혹시 보고 계신가요? 네네. 예, 제가 지도상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거. 네네. 말씀하신 대로만 들어보자면 지금 네. 여기 위쪽으로 해서는 독바이 역세권 정비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네. 바로 아래로는 불강 5구역, 꽤나 오래됐죠? 불강 5구역은. 네네. 네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네. 애매하게 껴가지고 지구 단위에만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건축행위가 진행이 되면서 여기가 많이 신축이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편입을 해서 갈지 말지 지금 뭐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신 것 네네. 같아요. 네네네. 시청자님께서는 이 물건 이외에 다른 것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급할 건 없다. 네. 이번에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된 거 알고 계시죠? 네네. 불과 지난주에요. 네.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종상향 플러스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네. 건축 행위를 역세권 위주로 해서 고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총 4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가는 물건이에요. 일단. 저희가 그렇죠. 예. 역세권의 범위 자체를 350m 이렇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네. 문제는 이게 진행되는 단계 자체가 민간에서 제한을 해요. 네. 업자가 됐건 그 동네 소유주분들이 됐든지 민간 네. 제한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네. 서울시라던가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주려면 1년 내에 지정을 해줘라. 네. 그리고 2년 내에는 3년이었던 것 같아요. 3년 내에 요 안에 있는 조합원들끼리 동의를 맞춰가지고 와라. 그럼 진행하게끔 해주겠다. 이런 네. 형태로 이번에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샘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발표가 되니까. 예. 근데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건을 다 드려요. 예.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시던 분들은 또 투기에 대한 방지 대책이 같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잘못 사면 내가 현금 청산 대상되면 큰일이잖아요. 네네. 좀 머뭇머뭇거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거래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매물도 없어요. 예.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죠. 일단 편입이 되는 게 확정시 되면 네.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지분 가격하고 네.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요 권역 지분 가격하고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예. 이게 조금의 요만큼의 기대감이라도 있으면 구역에 있건 구역 밖에 있건 가격이 다 비슷비슷하게 올라가 버렸거든요. 지금 상황이. 네. 네네. 지금 아까 지분 한 15평 말씀하셨죠? 네네. 평당 얼마 받을 수 있대요? 지금 3,500, 4,000 3,500, 4,000. 저희 집을 6억 정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 정도 가격이면 저는 매도를 해도 됨직한 가격 정도로는 봐요. 많이 올라서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시청자님께서 3,500, 4,000을 판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는 네. 이 토지가 지금은 이종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미래 가치가 여기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얘가 혹시라도 종상향이 되어 준다라고 하면 이거보단 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시청자님이 못 팔아요. 투기 방지 대책 때문에 그때 네. 팔면 시청자님한테 그 물건 산 사람들은 다 청산이 돼 버려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매도하려면 이렇게 지금 보는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가격은 더 높게 팔 수 있을지언정 네. 그 상태 돼버리면 시청자님은 얘를 계속 끌고 가야 돼요. 그렇죠. 저기 이제 분양 받을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분양 받는 게 이익일까요? 지금 매도하는 게 이익일까요? 그거는 정확한 계획 그림이 그려져야 알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된 이런 대책들이요. 예.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올려준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예. 이게 공공 수용을 하면서 여기에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조합 추진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공에서 SH라던가 LH에서 추진을 하면서 예. 수용한 물건들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해서 수익의 일부를 쉐어를 해줄게. 10% 내지는 한 30% 정도의 수익을 쉐어를 해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얘는 그림이 그려져 봐야 하는 거죠. 근데 매도에 대한 가능성만 봤을 때는 지금 정리하는 게 맞고 가격은 이렇게 되면 조금은 더 갈 수 있는데 그때 되면 팔 수는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주택자시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 봐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봐요. 예. 무방하긴 하겠지만 얘를 가지고 뭔가 다른 그림을 내가 그려보고 싶다. 예.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셔야겠죠. 근데 추가 편입을 이제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네. 아직도 멀었잖아요. 아직 멀었죠.
예, 한 10년 걸릴까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단계냐면 구역 지정조차도 아직은 정확하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됐다 그래요. 아니요. 시청자님 거 2019년 말고 기존에 네. 있던 것들은 구역 지정이 됐죠. 예. 근데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변경 지정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뭐 건축 설계도 변경해야 되고 이것저것 변경할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아. 그래서 제 근데 이번에 개인적 뭐 나라에서 5년 안에 뭐 이렇게 이런 역세권 개발을 뭐 5년 안에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런 발표가 났잖아요. 할 수 있게 해주겠다지 예. 무조건 하겠다는 아니에요. 아,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항상 해야죠. 아.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갈 수도 있지만 예. 여태까지 정비사업 구역들 흘러왔었던 그 과거 사실들을 봤을 때는 예. 보통은 모든 사업 앞에 공공자가 붙으면 돈 안 되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누구 특정한 집단에게만 이익을 주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공공자가 들어가면.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시청자님이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신축 아파트가 생기는 걸 목표로 그냥 끌고 가겠다라고 해도 괜찮고 예. 이걸 팔아서 내가 투자 개념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땐 정리를 하시고 이건 어떻게 보면 시청자님의 판단이실 것 같아요. 아, 그게 지금 망설여져 가지고 네, 지금 팔아서 다른 데로 또 이사를 네. 갈까 아니면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까 하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막 10년까지 걸리면 또 그것도 좀 무리한 것 같고 그래서 경험치상으로 아. 말씀드리면 예, 보통 그런 식으로 고민하시는 대부분은 그냥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요. 아, 근데 이제 그래요? 저라면 이걸 운용을 하겠죠. 매도를 해서. 매도를 해서 다른 그렇죠. 곳으로.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청자님의 지금 연배라던가 지금 소득 수준이라던가 앞으로 준비가 네. 어떻게 돼 있는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이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요. 돈이 좀 몇 억 여유가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이걸 매도를 하고 네. 그 돈 있는 거하고 해서 좀 이렇게 다른 것을 좀 찾아볼까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시자고요. 얘는 그냥 네. 끌고 가세요. 예. 그리고 이 집은 그 그냥 나머지 현금 보유 중이신 걸로 별도로 네. 투자를 하시자고요. 아, 다른 데다. 그렇죠. 그게 나으실 것 같아요. 얘는 끌고 그럼 가시고. 이 가구 2주택이 되면은 힘들지 않나요? 뭐가 힘들죠? 집을 다시 사면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요? 세금 같은 거 그런 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다주택자가 되면 안 돼라고만 생각을 해버리신단 말이죠. 예, 막 주위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너무 사람들을 위축을 시켜버렸어요. 아, 실제 그래요? 저처럼 그걸 다 하나하나씩 계산해 본 사람들은 자, 보유세가 고민돼요? 그럼 보유세 계산 한번 해보면 되죠. 계산해 봤더니 1인당 10억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만 투자해 놓으면 네. 별로 보유세 낼 거 없어요. 아, 그래요? 어차피 다주택자도 6억 구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보유세 내거든요. 네. 10억 넘지 않으면 몇백 수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공동명의를 했어. 그러면 공동명의하면 가액대는 더 줄어들겠죠.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나중에 이제 양도세 문제도 그럼 임대사업자 낼 수 있는 물건을 했어? 그러면 내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한 번 충족을 하면 한 번 주겠대.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을 세금을 내더라도 이익을 남기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세금 무섭다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나중에도 그냥 요 물건만 가지고 가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그냥 보유하고 있고 남은 돈으로 이제 다른 물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은 정해 드릴게요.